아이가 블록놀이를 하는데 와르르 무너졌더니 세상 떠나갈 듯이 울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못하겠어 엄마가 다 해줘 하면서 떼를 쓰거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왜 뭐가 잘 안 돼? 엄마랑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면 하지 마. 너 그렇게 울면서 할 거면 아무것도 못 해. 알았어? 오늘은 이렇게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자기조절 훈련법을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아동발달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꿀팁을 배워갈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는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실수가 일어나면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 되거나 좌절감이나 회피 행동이 보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블록이 무너졌어. 그림이 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아. 이런 경험에서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록을 못 쌓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아. 이건 나는 무가치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흑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가 실수할 때 부모의 반응과 대화 방식이 아이의 좌절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아이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랬어, 속상했어, 괜찮아 이렇게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아니라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상과 아이의 발달 수준의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좌절하는 그 아이에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수용이고 두 번째는 단호함이에요. 수용은 뭐예요? 아이의 감정, 짜증내고 울고 화내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호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속상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오늘은 이만큼만 해보자. 혹은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면 아이가 감정이 폭발했을 때도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다음엔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공룡은 이렇게 근사해요. 그런데 아이의 발달 수준으로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상상하던 이상과 나의 현실의 괴리에서 좌절감을 쉽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 부릉부릉 시동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던지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짜증내고 오열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성질도 급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용과 단호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아, 너는 이런 공룡을 그릴 수 있어. 근데 이건 8살 형아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순서가 필요해.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도 어렸을 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그려지면 울고 그랬지 뭐야. 그래서 엄마도 우리 아들 마음 잘 알아. 근데 오늘은 안 돼. 여기까지야. 부모님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아이가 이렇게 감정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 아이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도와줄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걸음씩 전략으로 큰 목표를 나누는 거예요. 완벽주의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조금만 틀려도 포기해버리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로 잘게 쪼개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해요. 큰 목표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좋아, 움직이는 로봇 좋았어.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케이크야. 이 큰 케이크 우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잘라서 한 조각씩 먹잖아. 우리도 이 로봇을 한 조각씩 순서대로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케이크 비유를 써서 아이에게 이거는 한 번에 다 못하는 거구나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각조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아까 큰 케이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먹는다는 걸 아이에게 얘기해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움직이는 로봇 만드는 걸 큰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목표를 굉장히 작게 세분화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그 다음 단계로는 필요한 부품을 한번 엄마랑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몸통이 될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재활용품에서 찾아보자. 네 번째는 우리가 찾은 재료들로 몸통을 조립해보자. 그 마지막 단계는 다리를 붙여보자. 중요한 건 이렇게 작게 나눈 단계들이 아이에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작고 쉬워야 해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아이는 자신감과 도전할 동기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해냈잖아. 과거의 성공 기억을 꺼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중간에 좌절하고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고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꺼내주시면 좋을 말이 이거예요. 전에 너 이거 어려웠는데도 했던 거 기억나? 엄마가 그때 사진 찍어놨는데 같이 한번 보자. 이것 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도 너 해냈잖아. 이런 말은 아이에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있는데요, 아이의 실수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은 부모의 이 표정, 기분, 말투까지 다 알아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엄마가 겁을 먹어가지고 큰일 났다, 또 터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아이는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봐도 진짜 어렵겠더라. 근데 덕분에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게 됐잖아. 엄마도 있잖아, 어릴 때 실수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엄마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냈더니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사가 됐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부모가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실수를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민한 아이일수록, 섬세한 아이일수록,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게 아이에게 실수해도 괜찮구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가 완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고,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기법이 있기도 해요. 완벽주의 아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해보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공룡을 멋지게 다 그려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뭘 더 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난 못 그려, 나는 엄마처럼 못 그려, 그래서 안 할 거야, 엄마가 다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끝까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주의 아이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훈련이에요. 레고도 그림도 부모가 해주는 순간 아이는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덜 해줘야 돼요. 덜 그리고 덜 쌓고 덜 완성하게. 예를 들어서 공룡 그림을 그리면 엄마가 머리만 그려주고 몸통이나 등뼈는 아이가 그릴 수 있게 놔두는 거죠. 이건 실제 치료 기법 중 하나인 백워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백워드 체이닝은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마지막 단계만 아이가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마지막에 내가 했다라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점차 앞 단계까지 해보려는 용기가 생겨요. 저희 아이도 6살까지는 엄마가 해줘, 난 못해, 엄마가 다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요, 7살인 지금은요,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는 어린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멋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훈육법과 자기조절 훈련법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아이는 좌절감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멋진 성장하는 아이로 쑥쑥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육아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모든 아이들이 잘 노는 그날까지